안녕하세요. 똑재입니다. 여러분, 파이와 큐큐큐만 잘 모아가도 노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도 맨 처음 이 말을 듣고 진짜로 그런지 직접 모아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연금 계좌에서 스파이와 큐큐큐에 투자한 지 약 2년이 되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모아온 제 연금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단 수익률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독재가 운용하고 있는 계좌는 총 5개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그리고 미국과 국내에 각각 직접 투자하는 계좌, 이렇게 해서 총 계좌가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연금저축 계좌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운용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은 29%를 차지하고 있는 S&P 500 종목입니다. 나머지 약 40%는 채권과 배당, MMF 등 여러 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을 합쳐서 약 60%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년간 운용한 연금계좌의 수익률인데요. 연금계좌의 종목 중 S&P 500과 나스닥에 관련된 종목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 연금 계좌의 경우 약 1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 연금 계좌의 경우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는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여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는 타이거 종목을 모으다가 최근에는 에이스 종목을 추가로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IRP 계좌인데요. 3개의 계좌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미국 나스닥과 S&P 500에 총 투자한 금액은 약 1,870만 원 정도이고요. 수익률을 포함한 전체 평가금은 2,120만 원 정도입니다.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약 13%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연봉에 따라서 약 90만 원에서 1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연봉에 따라 115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지난 2년 동안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수익률은 약 13.24%였지만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수익률에 반영할 경우 수익률은 23%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도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은 30%에 가까운 수치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세액공제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계좌는 여력이 되신다면 필수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잘 나와 있어서 앱에서 조회해보시면 내가 얼마를 납입했고 또 얼마를 세액공제 받았으며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액공제 받기 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물론 13% 정도라고 하면 예적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그렇다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수익률입니다. 제 계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요. 제가 연금 계좌에서 본격적으로 두 종목을 모아가기 시작한 시점이 21년도인데요. 사실 이때만 많이 샀어도 지금 봤을 때 50%에 가까운 수익이 났었겠죠. 제가 본격적으로 모아가기로 한 이 시점에는 제가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겠지 했는데도 계속 올라서 막판에는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한 번 더 2차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 큰 확신이 없어서 비중을 많이 실지 못했습니다. 더 빠질 거란 생각에 선뜻 매수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락이 왔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하락에서는 비중을 조금 실어서 지금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리스크가 가장 큰 시점은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두 시점이 아니고요. 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더라고요. 왜냐면 고점에 사면 빠질 리스크가 크지만 하락한 시점에 사면 더 빠질 리스크보다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사려고 한 날에도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주식창을 안 보고 꺼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지도 못한 큰 하락이 나왔다. 그렇다면 저는 주식창을 열어서 몇 주라도 조금씩 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습관을 가지니까 확실히 계좌의 수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액이라도 좋으니 투자를 빨리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몇 년간 투자를 해보니 절대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루가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요. 주가는 또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라도 직접 투자 시장에 몸을 담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봐야 본인의 투자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 큰 기회가 왔을 때 3만 원, 1억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식을 맨 처음 시작한 시점이 정말 최저점이었는데도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밖에 투자를 하지 못했고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큰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해서 단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요. 이런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또 미국 ETF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역시 초반에는 국내 개별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개별 종목의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공시, 시황 분석, 차트 분석 등 정말 많은 시간을 종목 분석하는 데에 쏟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매수했고 또 종목을 구성했는데 아래는 지금 실제 제 국내 개별 주식 계좌입니다. 2년 전이 아니고 지금 오늘자 기준인데요. 1,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약 26%의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그냥 제가 2년 전에 적금이나 들었으면 원금은 다 지키고 플러스 4, 5% 정도의 수익률까지 챙겼을 텐데 지금은 원금도 못 지키고 수익도 못 본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시작하지를 말걸.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저는 정말 코로나 최저점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2020년 3월 19일에 매매를 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시점이 가장 최저점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무 종목이나 샀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텐데 제 계좌는 아까 봤다시피 마이너스 30%에 근접한다는 말이죠. 제가 국내 주식 투자를 몇 년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국내 주식 시장은 전 세계의 악재를 모조리 끌어와서 다 맞는다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떨어지고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도 떨어지고 물적 분할에 유상증자에 작전 세력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내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ETF인 스파이와 QQQ에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겼는데요. 주가가 빠지면 더 모아갈 수 있어서 좋고요. 주가가 오르면 또 올라가서 좋습니다. 때되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 회사들은 아주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수량을 늘리면서 길게 보유만 하면 되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투자가 있을까요? 물론 미국 ETF 투자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캘핑이나 단타, 스윙 매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 투자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투자 능력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종목 공부와 잦은 매매들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ETF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는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종목 공부할 시간에 운동하고 여행 가고 가족과의 시간 보내고 자기 개발하면서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영 투자에는 뛰어난 감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스파이 종목 모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스파이와 QQQ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저점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주식 매수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점이 안 왔을 경우에는 수량을 모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률을 얼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량입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현금 보유를 안 하고 예수금 전부를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혹시나 모를 하락장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크게 빠지는 날에는 물을 타줘야 회복도 조금 더 빠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쪽제 투자 전략은요, 우선 마음 편한 ETF 투자와 배당주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저는 주가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수량을 모으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주가 저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조급한 마음에 나중에 꼭 추격 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은 세액공제 금액에 맞춰서 12달로 나눠서 매달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만약 공포장이나 급락 등의 뉴스가 나올 때면 따로 모아둔 현금을 일부 투입해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투자 고민만 하고 시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굳이 큰 돈 투자해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에 커피값, 술값 한 번 더 아껴서 ETF 한 주 더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55세까지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쪽제와 함께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